호랑이가 키운 범동이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령산 아래 첫 번째 마을의 이름은 버들레였습니다. 냇가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어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을이었고 사람들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흉년이 들면 서로 나누고 경사가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100년이 넘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곡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곡간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쌓은 것으로 흉년에 대비해 함께 쌀을 모아두는 장소였습니다. 곡간 열쇠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어른이 보관했고 곡간을 열고 닫을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버들레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째 지켜온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곡간에서 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자루, 다음 날엔 2자루, 그 다음 날엔 3자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번갈아 곡간을 지켰지만 아무도 도둑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졸음이 쏟아져 눈을 뜨면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소리 말라고 했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마을에 새로 들어온 떠돌이 노인 봉이 어른이 새벽마다 곡간 근처를 얼쩡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봉이 노인은 사흘 전 마을에 들어와 마을 어귀 빈 헛간에 몸을 의탁하고 있던 늙은 떠돌이였습니다. 딱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혼자 떠도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이 집 저 집 허드렛 일을 거들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인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낯선 자가 들어온 날부터 쌀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고 이야기는 부풀려졌습니다. 마을 이방 최서방이 나서서 봉이 노인을 마을 광장으로 끌어냈고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봉이 노인은 손을 모아 빌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 먹은 몸이 쌀을 훔쳐 어디에 쓰겠냐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치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되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서방은 팔짱을 낀 채 냉랭하게 봉이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범동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를 걸어 나온 범동이는 광장에 선 채 고개를 갸우시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공기 냄새를 맡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서는 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최서방은 인상을 쓰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쌀 냄새가 나는 곳은 저쪽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곡간 뒤편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최서방의 낯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가 냄새를 맡는다고 뭘 안다고 하는 거냐며. 범동이는 혼자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냄새를 따라 골목을 돌아 들어가니 낡은 창고 문틈에서 새 볏짚과 쌀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범동이는 자물쇠가 채워진 창고 문을 한 손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쇠자물쇠가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마을 곳간 도장이 찍힌 쌀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자루가 10개도 넘었습니다. 사흘 동안 사라진 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뒤편에는 최서방의 부하인 덩치라 불리는 사내가 숨어 있다가
범동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범인을 마주하고도 범동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새 볏짚에 옛날 자루, 그리고 이 마을 곳간에서만 나는 냄새.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동이는 덩치를 쌀 자루와 함께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곳간 도장이 찍힌 자루가 창고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에 누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목소리를 높여 오해라고 했지만 자루에 찍힌 도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덩치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최서방이 지시했다는 것, 쌀을 빼돌려 외지 상인에게 팔 계획이었다는 것, 봉이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졸게 만든 것도 창고 뒤편에 몰래 피워둔 풀 연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범동이는 봉이 노인을 묶고 있던 포승줄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줄이 끊어졌습니다. 봉이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매화 할머니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남을 도둑으로 몰다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나이가 들수록 의심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봤어야 한다고. 그 말에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범동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힘으로 자루를 가져온 것보다 매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더 크게 울린 것 같았습니다. 최서방은 마을 어른들에게 넘겨져 관하로 보내졌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 범동이는 아무 말 없이 산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러 세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들으러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양이 마을 지붕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범동이는 산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뒤에서 청설모 삼형제가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고맙다는 말도 안 듣고 가냐고, 떡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수선을 피웠습니다. 범동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산에서 먹으면 된다고. 청설모 삼형제 중 막내가 울먹였습니다. 자기도 그 떡이 먹고 싶었다고. 그날 버들레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쌀 도둑을 잡아준 것은 호랑이 눈을 가진 아이였다고.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아이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났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범동이는 산에 돌아와 백호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쌀 냄새, 발자국, 굳어버린 최서방의 얼굴, 눈물 흘리던 봉이 노인, 그리고 매화 할머니의 목소리.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 말이 범동이에게는 백호의 말만큼 무겁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 빨리 판단한다는 것을 범동이는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봉이 노인이 억울하다고 했을 때 아무도 왜 억울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백호는 눈을 감은 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동이의 어깨 위에 커다란 앞발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